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한성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간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자, 들리시죠?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에서 제24회 한성 백제문화제 야간 행사가 공연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제24회 한성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제가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밤 9시 2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인파들이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 백제문화제 첫날 야간 행사가 진행 중인 풍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곳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매년 이맘때 한성 백제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가 벌써 24회째인데요. 자, 우리 백제시대의 역사가 678년 동안 존속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성시대가 493년입니다.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493년 동안 전개됐던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역사가 이곳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그래서 한성 백제시대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매년 이맘때 한성 백제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전개되는데요. 오늘 첫날 야간 공연 실황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의 유튜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한 사람은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세계 최초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한 로저 셔먼이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한 인물은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한 로저 셔먼이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로저 셔먼인데요. 이분은 여러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한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미국의 건국 문서 4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4대 문서가 동맹협약, 독립선언서, 연합협약, 미국 헌법 이상 4가지가 미국의 건국 4대 문서인데요. 이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로저 셔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미국의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가 의견이 대립했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중재하는 타협안으로 코네티컷주에서 코네티컷주 타협안을 제출한 인물이 바로 로저 셔먼이기도 합니다. 그 타협안의 내용이 바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미국의 헌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먼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 바로 로저 셔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어서는 최대 국경일이 미국 독립선언을 기념한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 독립선언서를 공동기초한 5인방은 첫 번째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또 두 번째 제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세 번째 미국 달러 지폐,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55년에 설립한 벤저민 프랭클린, 네 번째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 중부 지역인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를 매입할 당시에 그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를 했던 바로 로버트 리빙스턴, 그 다음에 공동기초자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마지막이 다섯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로저 셔먼입니다. 로저 셔먼도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건국의 4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미국 건국 당시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로저 셔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건국의 4대 문서가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4년에 동맹협약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776년에 독립선언서가 두 번째 문서고요. 세 번째가 1777년에 연합협약이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기 직전에 제정된 미국의 건국헌법이 네 번째 문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맹협약, 독립선언서, 연합협약, 미국 헌법, 이상 네 가지가 미국 건국 당시의 4대 문서인데요. 이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로저 셔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저 셔먼이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또 미국 건국문서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큰 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13개 주였는데요. 지금은 50개 주이지만 그 당시 건국 당시에는 13개 주였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회의를 열었죠. 헌법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어떤 식으로 제정할 것인지 갑론을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정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자, 그 당시에 건국 당시에 13개 주 중에
버지니아주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반면에 뉴저지주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주가 갑론을박을 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2개 주가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 주 중에 하나가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주, 또 반대로 인구가 적은 뉴저지주가 대립을 했는데요. 자, 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통치구조, 권력구조에 관한 것과 기본권에 관한 것이 하나의 헌법에 다 담겨 있죠. 예를 들어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삼권 분립 제도,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권력구조, 헌법기구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통치기구 편이고요. 권력구조 편인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이제 또 주를 이루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이 하나의 헌법에 담겨 있는 반면에 미국은 통치구조, 권력구조는 일반 헌법이고 반면에 기본권은 수정헌법에 담겨 있죠. 수정헌법에. 그래서 미국 헌법 하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정헌법. 일반 권력구조, 통치구조는 아티클이라 해가지고 일반 헌법을 이루고, 반면에 기본권에 관해서는 어멘드먼트라 해가지고 수정헌법에 담겨 있는 일종의 헌법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헌법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 건국 당시에 미국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제정할 때 의회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의회인데요. 의회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동호 북쪽 조깅로 나무 데크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랍스터 원더랜드 행사가 내일 모레까지 열립니다. 랍스터 원더랜드 행사가 내일 모레까지 열립니다. 자,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랍스터 원더랜드 행사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인데요. 자, 이거 행사가 보시다시피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랍스터 원더랜드라는 행사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27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3월 1일부터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4년 9월 27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가량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제가 이곳에서 22년 7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건국
당시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한 인물은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세계 최초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 커네티컷주에서 이원적 대의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한 로저 셔먼입니다. 그래서 로저 셔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 자,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두 번째 제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세 번째 미국 달러 지폐,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의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55년에 설립한 벤저민 플랭클린, 네 번째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 중부의 광활한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매입할 당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를 했던 로버트 리빙스턴, 다섯 번째 공동 기초자가 바로 로저 셔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저 셔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로저 셔먼은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 4대 문서라고 하면 1774년에 동맹협약, 두 번째가 1776년에 독립선언서, 세 번째가 1777년에 연합협약, 그 다음에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기 직전에 미국 헌법, 이상 네 가지가 바로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인데요. 동맹협약, 독립선언서, 연합협약, 미국 헌법, 이상 네 가지가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입니다. 이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유일하게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로저 셔먼이기도 한데요. 자, 이 인물이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권력 구조를 정함에 있어서 의회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현대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다 모여가지고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 인구가 너무 많고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의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일종의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회에서 모여서 법을 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건국 헌법의 제정 당시에도 대의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인데요. 미국 건국 당시에는 13개 주였죠. 그래서 13개 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대립됐던 주가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 주와 인구가 적은 뉴저지 주가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는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8명의 역대 대통령을 배출해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고 8명을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주가 오하이오 주가 7명을 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 주는 인구가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수를 뽑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주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게 아니라 각 주마다 똑같은 숫자 동수로 뽑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버지니아주는 자신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주는 국회의원도 많이 뽑고, 반면에 인구가 적은 주는 국회의원 수도 적게 뽑자, 이런 주장을 버지니아주가 했고요. 반면에 뉴저지주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뉴저지주에게 불리하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13개 주가 똑같게 동수로 같은 숫자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주가 팽팽하게 대립될 때 중재안, 타협안을 제시했던 주가 1639년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한 코네티컷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코네티컷주가 1639년에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했던 주입니다. 그래서 그 코네티컷주가 헌법을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한 주답게 헌법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주였던 거죠. 그래서 의회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했던 코네티컷주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해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때 그걸 제출했던 인물이 코네티컷주의 로저 셔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주인공 로저 셔먼이 그 타협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타협안의 내용이 바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국회 제도가 단원제죠. 예전에 1960년대 제2공화국 때는 한시적으로 양원제였지만 지금은 단원제죠. 반면에 선진국들 상당수는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G7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상당수가 양원제, 미국을 대표로 들면 하원과 상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원제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그 한 개의 국회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결정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될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게 단원제의 장단점인데요. 반면에 양원제, 미국을 예로 들면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택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두 개의 국회, 하원과 상원이란 두 개의 국회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는 그러한 단점은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원제와 단원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단원제고, 반면에 미국, 일본, 영국 등 G7 국가들 중 상당수는 양원제 국회를 택하고 있는데요. 그 양원제가 바로 로저 셔먼이 제안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로저 셔먼이 코네티컷주의 타협안으로 제출을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미국의 헌법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원적 대의 제도, 그러니까 단원제가 아니라 하원과 상원 국회를 이원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인데요. 그걸 바로 코네티컷주에서 로저 셔먼이 제출해서 채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주는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자고 했고, 반면에 뉴저지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을 게 아니라 각 주가 동일한 숫자로 국회의원을 뽑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것의 타협안으로 코네티컷주에서는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 미국의 헌법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연방 하원은 아까 말씀드린 버지니아주가 주장한 것처럼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원 의원을 뽑습니다.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원 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각 주가 동일한 숫자로 상원 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5일에 있는데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에 있는데요.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인데요. 그때 국민이 뽑는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538명이냐면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8명이고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38명,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 합한 숫자가 538명인데요.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수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 가지고 뽑자라고 주장했던 그 버지니아주의 안을 그대로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반면에 뉴저지주가 주장한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각 주마다 동수로 해서 의원을 뽑자고 주장했던 것은 연방 상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연방 상원 의원을 뽑을 때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438명을 뽑을 때는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그게 버지니아주가 주장했던 안을 연방 하원 의원 선출 방식에 적용한 거고요.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요. 50개 주 각 주마다 2명씩입니다. 각 주마다 2명씩이니까 50개 주니까 100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각 주마다 2명씩에서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코네티컷 주가 타협안으로 제출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미국 헌법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걸 제출했던 인물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로저 셔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438명을 뽑다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52명을 선출합니다. 반면에 알래스카 주는 면적은 가장 넓은 주이지만 인구는 적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알래스카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1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 주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바로 와이오밍 주인데요. 인구가 59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방 하원 의원을 1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3,9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52명 뽑고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1명만 뽑습니다. 알래스카 주도 연방 하원 의원을 1명만 뽑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인구 약 한 55만 명당 연방 하원 의원 1명 뽑는 꼴로 뽑고 있습니다. 인구 55만 명당 연방 하원 의원을 1명 뽑는 꼴, 1명 선출하는 걸로 뽑다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3,900만 명이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을 52명이나 선출합니다.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 뽑으니까 캘리포니아주도 연방 상원 의원이 2명, 알래스카도 2명, 와이오밍주도 2명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연방 하원 의원 52명과 연방 상원 의원 2명을 합해서 총 54명이 있는데요. 그 숫자가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또 알래스카주나 와이오밍주도 연방 하원 의원은 1명씩, 연방 상원 의원은 2명인데요. 그래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합하면 각각 3명씩이죠. 그래서
알래스카주나 와이오밍주는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각각 3명씩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총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0개 주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원래 435명인데요. 수도 워싱턴 DC는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그래서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5명에다가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 3명을 합해가지고 전체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고요. 연방 상원 의원은 50개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플러스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합하면 538명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커네티컷주에서 1639년에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커네티컷주의 별칭은 헌법의 주라고 합니다. 헌법의 주. 면적은 50개 주 중에 세 번째로 적은 주가 미국 북동부의 커네티컷 주인데요. 그 커네티컷 주가 1639년에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했던 주답게 헌법에 관하여는 정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미국 건국 연방 헌법 제정 당시에, 그러니까 커네티컷 주가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은 주의 헌법인 거죠. 주의 커네티컷 주 헌법이죠. 주 헌법.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버지니아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자고 했고, 반면에 뉴저지주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동수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했는데, 그 타협안을 제출했던 주가 커네티컷 주고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로저 셔먼인데요. 그래서 로저 셔먼이 주장한 게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주장해서 채택이 됐고, 그게 바로 먼저 하원은 버지니아주 안처럼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자고 했고, 반면에 상원은 뉴저지주가 주장한 것처럼 인구수와 관계없이 동수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해서 그렇게 현 제도가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습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법률을 제정할 때는 상원, 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하원에서는 인구수가 큰 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주들이 연합하면은 하원을 통과시켜버리죠. 반면에 그게 하원만 통과한다 해서 법이 발효되는 게 아니라 상원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상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2명씩 획일적으로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있다 보니까 하원을 통과한 법이라 할지라도 상원에서 인구수가 적은 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인구수가 많은 주들이 연합해서 통과시킨 하원을 통과한 그 법률안을 상원에서 인구수가 적은 주들이 연합을 한다면 그걸 무산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 국가의 취지가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된 게 미국의 연방 상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린 말씀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공동 기초자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세계 최초 성문헌법을 제정한 커네티컷주에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출한 로저 셔먼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곳 현재 시각이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 35분입니다.
자, 한 35분 정도 영상 촬영했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랍스터 원더랜드 행사로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저 행사가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이 9월 27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번 일요일까지 저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 두둥실 떠 있을 겁니다. 일요일날 저녁쯤에 철거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어떤 폴버트라는 작가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시하고 있는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 37분 정도 됐습니다. 자,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야외 활동하기에 최고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자, 사색의 계절 가을, 수학의 계절 가을, 결실의 계절, 남자의 계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건강하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의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초대형 곰으로 만든 랍스터 조형물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저 서쪽 방향에 서호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달리기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